우유를 마시면서도 언니는 아이스크림을 먹는 동생의 기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를 이 두 사람만큼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생일 축하해, 언니. 우리 또 한 살 먹었다. 나 많이 늙었지? 머리도 하얗게 새고. 아, 바람이 참 좋다. 얼마 전에 새 집 짓고 시골로 내려왔어. 뒤에 보이나? 그리고 집 앞엔 강도 흐르고 참 좋은데. 그래, 미역국은 먹었어?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 언니. 다른 공간에서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난생 처음 그리움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각자의 공간, 각자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누굴까요? 저 우주는 이 세상과 얼마나 다를까요? 크기를 그릴 수 없을 만큼 큰 세계, 짐작도 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세계. 종교와 철학도 오랫동안 고민한 문제입니다. 뒤이어 과학도 그 문제에 대답했습니다.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세계를 양분한 두 개의 물리법칙에 영감을 불어넣은 것. 빛입니다. 빛을 쫓는 이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베르넨 기차를 타는 저 젊은이를 눈여겨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패션도 소문도 지금보다 훨씬 느린 시대지만 당시로선 가장 빠른 이동수단입니다. 가지각색 욕망이 기차에 올랐습니다. 젊은이들은 이 도시 저 도시를 찾아다니며 일자리를 구합니다. 이들의 부모는 비스마르크 시대에 아주 많은 돈을 벌었죠. 부자와 가난뱅이와 기회주의자가 존재하는 어쩌면 흔한 시대. 먹고 사는 문제는 사람을 요란하게 만듭니다. 한 청년만이 이 소란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는 사색이란 도피처럼 멀찍이 떠나 있습니다.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뿐입니다. 내가 빛과 같은 속도로 빛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될까? 고등학교 때 했던 이 상상이 어른 아인슈타인을 줄곧 따라다녔습니다. 어릴 때 질문을 계속 가져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심지어 하는 일과도 별 상관없는 질문입니다. 그가 베른에 도착했을 땐 대학 졸업하고 1년을 실직자로 보낸 뒤였습니다. 비록 임시직이었지만 새로운 직장을 얻는다는 사실에 기대가 아주 컸죠. 스위스 수도인 이 도시엔 아인슈타인이 살았던 두 번째 집이 잘 보존돼 있습니다. (100년) 전 느낌도 이랬을까요? 아인슈타인은 자신을 위한 어떤 기념 장소도 만들지 말라고 유언했는데 이 집만큼은 남게 됐습니다. 여기서 신혼을 보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비록 무명의 과학자였지만 일생에서 가장 평온했던 시기. 게다가 안정적인 돈벌이도 생겼습니다. 걸어서 1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아인슈타인의 첫 직장이 있었죠. 지금은 스위스 주 정부가 일하는 데지만 당시엔 특허국 건물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하루에 8시간씩 일했습니다.
각종 특허 신청서를 평가하는 일이었죠. 특허법을 알고 기술적인 명세서도 읽을 줄 알아야 했습니다. 특허국 기술 전문 제3급 사무관. 물리학을 전공한 그에겐 쉬운 일이었죠. 무엇보다 좋은 건 물리학을 놓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는 시간 틈틈이 물리학을 들여다봤습니다. 비록 학교에서 떠나 있었지만 물리학계의 흐름이나 최대 이슈 같은 건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곧바로 메모를 해 책상 맨 위 서랍에 넣어두곤 했습니다. 이 메모를 모아서 26살 때 5편의 논문을 썼습니다. 노벨상을 받을 만큼 위대한 논문이었죠. 그 중에 하나가 움직이는 물체의 전기 역학에 관하여 라는 복잡한 제목의 논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제목은 따로 있죠.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특수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상대성은 이 사람과 관련이 있죠. (1633년 6월) 한 유명 인사의 재판을 구경하러 수많은 군중이 이 교황청 앞마당에 몰려들었습니다. 노구의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는 이 계단을 올랐습니다. 코페르니쿠스 주장에 동조한 게 맞는지 신문을 받기 위해서였죠. 저기 좁은 복도를 걸어서 갈릴레오는 검사에게 갔습니다. 바로 이 방이 교황청 검사에게 신문을 받기 위해서 갇혀있던 방입니다. 그때 나이가 70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갈릴레오는 삶과 죽음, 거짓과 진실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된 건 한 권의 책 때문이었습니다. 책 내용이 로마 교황청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이죠. 그 후 200년 가까이, 무려 1835년까지 금서였던 이 책은 오늘날 대접이 많이 다릅니다. 초판은 아주 희귀해서 소중하게 다뤄지고 있죠. Galileo usa la forma di dialogo per evitare di poter incorrere nella persecuzione della Chiesa Cattolica per le sue idee. 책 표지엔 지동설과 천동설을 대표하는 인물들을 넣었습니다. 오른쪽은 코페르니쿠스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지동설 모형을 들고 있죠.
가운데는 프톨레마이어스. 지구는 우주의 중심인데 움직일 리가 없다고 천동설을 주장합니다. 그가 말하죠. 땅이 움직이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지붕은 날아다닌다. 사람이 제자리에서 뛰면 그 사이 땅이 움직이니 저만치 날아가서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 지동설은 틀렸다. 맨 왼쪽도 천동설을 주장하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두 사람이 서양의 우주관을 지배했습니다. 갈릴레오는 이들에게 뭐라고 반박했을까요? E qui, per ultimo sigillo della nullità di tutte le esperienze addotte, mi par tempo e luogo di mostrare il modo di sperimentarle tutte facilissimamente. Riserratevi con qualche amico nella maggiore 갈릴레오는 stanza. 지동설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커다란 배를 예로 들었습니다. 선실로 들어가 보면 그곳은 바깥과 완전히 차단된 공간입니다. 물고기가 있습니다. 와인통에서는 와인방울이 떨어집니다. 나비가 날아다닙니다. 뛰어봅니다. 당연히 뛴 자리에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갑자기 배가 출발합니다. 배가 같은 속도로 갈 때 배 안의 모습은 아까와 달라질까요? 물고기는 그대로입니다. 나비도 그대로고 와인방울도 그대로 아래로 떨어집니다. 제자리에서 뛰어도 옆으로 떨어지지 않고 제자리에 떨어집니다. 배 안에서는 배가 움직이는지 서 있는지 모릅니다. 땅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갈릴레오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별도 달도 없는 완전한 암흑 속에 내가 있습니다. 갈릴레오의 배 안에서처럼 가고 있는지 정지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 멀리 어떤 불빛이 다가옵니다. 여자가 다가오자 저는 제가 멈춰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여자는 어떤 남자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멈춰 있다고 생각하죠. 누가 멈춰 있고 누가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아는 건 서로 스쳐 지나간다는 사실뿐입니다. 아무런 힘도 받지 않고 같은 속도로 움직일 때 나를 규정하는 건 상대의 움직임입니다. 이것이 갈릴레오 상대성 원리입니다.
그의 상대성 원리는 우주를 지배하는 물리법칙으로 군림하다가 20세기 초 한 아마추어 과학자를 만나게 되죠. 아인슈타인은 갈릴레오 상대성 원리에서 나와 상대의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오토바이를 타고 같은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시속 100km. 이 100km는 사실 정지하고 있는 사람이 본 속도입니다. 저기 자동차도 등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속 50km. 자동차 운전자가 봤을 때 오토바이 속도는 50입니다. 그렇지만 서 있는 사람이 보면 오토바이는 여전히 100입니다. 오토바이 속도는 하나인데 보는 사람에 따라 속도는 달라집니다.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베른에는 마음 맞는 친구들과 모임도 있었습니다. 이름도 있어서 올림피아 아카데미. 친구들과 가장 행복한 시절을 보낸 이 모임의 정체는 사실 독서 토론 클럽이었습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도 읽었고 수학자 푸엥카레도 읽었습니다. 당대 핫 이슈. 전기와 자기의 상호관계를 다루는 전자기학은 단골 토론 소재였습니다. 예. 17살 아인슈타인이 그토록 궁금해하던 의문도 거기서 나왔죠. 저기 빛이 갑니다. 내가 빛과 같은 속도로 쫓아가서 빛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 질문이죠. 빛은 전기와 자기의 문제였습니다. 전기와 자기가 교차하며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건 이미 밝혀져 있었죠. 그런데 빛은 좀 이상합니다. 빛이 앞으로 가는 이 모습은 우리가 아는 어떤 움직임과 닮았습니다. 열일곱 살의 이 청년은 아침마다 바람의 속도와 기압을 체크하고 파도를 향해 달려갑니다. 천입니다. 장래 뛰어난 서퍼가 되는 게 꿈입니다. 멋진 라이딩을 하려면 좋은 파도가 와줘야 합니다.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고 기회를 잡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조금만 더 연습하면 션은 파도와 함께 리듬을 탈 수 있을 겁니다.
날마다 션을 덮치는 파도. 파도는 어떻게 오는 걸까요? 이 줄을 잡고 흔들면 파동이 생깁니다. 줄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동이 이동하는 것이죠. 이 진동이 에너지를 전합니다. 파도도 이 줄처럼 물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진동이 이동하는 겁니다. 션이 날마다 기다리는 건 사실 물이 아니라 진동이죠. 파도를 타는 건 진동과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결국 정지된 진동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빛도 파동의 성격이 있습니다. 내가 빛 속도로 가면 빛도 정지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빛 속도로 가서 빛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은 어린 시절 아인슈타인의 일면을 짐작하게 합니다. 공부를 못했다는 얘기가 있지만 6점 만점에 대수, 기하, 물리 과목들은 만점입니다. 특히 첨단 물리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영국 물리학자 맥스웰이 밝혀낸 빛의 성질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에 그런 의문을 가졌던 거죠. 맥스웰은 빛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그럼 내가 빛을 쫓아가도 빛은 앞으로 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빛 속도로 갈 때 빛의 상대적 속도는 0. 그럼 빛이 멈춰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Make a word up for me, someone who Yep, yep, that would do. 갈릴레오가 All 틀렸을까요? Absolutely. So, do you understand my theory? Like, if you move fast every time, then 여기서 아인슈타인은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 다시 오토바이가 시속 100km로 달립니다. 하지만 50으로 가는 자동차가 보면 오토바이는 50입니다. 속도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빛은 혹시 다르지 않을까? (50의) 자동차가 봤을 때도 초속 30만 킬로미터, 100의 오토바이가 봤을 때도 초속 30만 킬로미터, 땅에서 봐도 초속 30만 킬로미터. 내가 아무리 쫓아가도 빛은 항상 30만 킬로미터로 도망가는 게 아닐까? 빛의 속도는 누가 보더라도 항상 초속 30만 킬로미터입니다. 내가 100킬로미터로 움직이든 10,000킬로미터로 움직이든 변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말이죠.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생각이었습니다. 언제나 같은 속도로 쉬지 않고 달려오는 빛의 비밀을 이제 들었습니다. 빛은 과거로부터 온 소식입니다. 가볼 수 없는 우주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죠. 현재에 붙잡힌 우리는 언제까지나 빛을 동경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빛의 비밀 한 줄기를 이제 잡았습니다. 속도는 상대적인데 빛은 불변합니다. 갈릴레오와 빛, 둘 다 옳다면 틀린 게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베른의 명물을 보고 있습니다. 15세기에 만들어진 거라니 아인슈타인도 봤을 겁니다. 빛의 속도가 불변하다면 변하는 건 무엇일까? 그럼 변하지 않는다 생각했던 것을 의심해야 합니다. Albert, what brings you out so late? 아인슈타인이 고민을 털어놓은 상대는 올림피아 아카데미 회원 친구 베소였습니다. (1905년 5월 15일) 이날은 아인슈타인의 일생에서도 또 물리학 전체에서도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친구 베소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상대성 이론에 대한 힌트를 얻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증거는 남아있죠. 그걸로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1905년) 당시 아인슈타인은 특허국의 심사관이었습니다. 특허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자리였죠. 아인슈타인에게 신청된 서류는 특히 시계와 관련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서로 떨어진 기차역의 시간을 어떻게 하나로 맞출 것인가 하는 것이 당시의 중요한 문제였죠. 베른과 찌리히 사이를 오가는 기차가 있습니다. 기차 시간을 맞추려면 두 도시의 시간이 같아야 하죠. 베른은 9시입니다. 한 120km 떨어진 찌리히에 가보면 9시 10분입니다. 당시엔 이런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어느 도시가 맞을까요?
그건 정하기 나름입니다. 결국 시간이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은 시간을 의심합니다. 그러고 나니 모든 게 선명해졌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지금부터 아인슈타인처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번개가 동시에 떨어집니다. 아인슈타인은 같은 순간에 내리친 번개가 같은 순간이 아닐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았죠. 대신 그 너머에 존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동시라는 게 어떤 건지 그걸 보려면 좀 더 먼 곳으로 가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기차를 예로 들었죠. 기차를 생각한 건 아마 100년 전에는 기차가 가장 빨랐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지금 아인슈타인의 머릿속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기차가 섰습니다. 아인슈타인의 기차 안에는 좀 특별한 장치가 있습니다. 가운데 빛을 내는 광원이 있고 양쪽으로 같은 거리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기가 있습니다. 단추를 누르면 빛은 같은 거리만큼 가서 동시에 반사됩니다. 밖에서 봐도 마찬가지죠. 같은 거리를 가서 동시에 반사됩니다. 그럼 기차가 빠르게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차 안입니다. 역시 같은 거리만큼 가서 동시에 반사됩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을 밖에서 보면 이상해집니다. 아까는 동시였는데 이번엔 아닙니다. 빛은 언제나 속도가 일정하니까 다가오는 뒤쪽이 먼저, 멀어지는 앞쪽이 나중에 반사됩니다.
기차 안에서는 동시가, 밖에서는 아닙니다. 지구에서는 동시인데 지구 밖에서는 동시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동시가, 누군가에게는 동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빛을 쫓고 있습니다. 빛은 한결같습니다. 변하는 건 시간이죠. 이제 우리 얘기는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쌍둥이 언니의 시간은 왜 느리게 갔을까요? 변하지 않는 빛을 기준으로 삼은 광자 시계입니다. 봉은 길이가 1m. 한 번 가면 1초, 오면 다시 1초입니다. 7번 왔다 갔으니 7초. (7초가) 흘렀습니다. 안에서 수직으로 흐르는 빛이 밖에서 보니 사선으로 흐릅니다. 빛이 지나온 길이를 재볼까요? 빛이 지난 거리는 7m가 넘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을 재보겠습니다. 밖에서 흐른 시간은 10초. 우주선 암보다 시간이 빠르게 갔습니다. 빠르게 가는 우주선 안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흐릅니다. 지구에 있는 동생은 늙었는데 언니는 아직 젊습니다. (1905년) 아인슈타인은 기적의 해를 보냅니다.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이 완전히 바뀐 우리 모두에게 기적의 해였죠. 등속 운동은 일상에서 별로 없습니다. 특수한 경우라고 해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엔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융프라우 요호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스키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죠. 저는 줄곧 젊은 아인슈타인을 생각합니다. 광 속의 우주에서 통하는 얘기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을 생각합니다. 모든 걸 바꿔놓은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하나도 변한 게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이 열차는 대중교통이 닿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우리를 내려놓을 겁니다.
이 기상 관측소에 특수 상대성 이론의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 중 하나가 뮤온을 관측하는 일입니다. 우주에서 날아온 입자가 지구의 대기권에 부딪히면 뮤온이라는 입자가 만들어지죠. 수명은 불과 100만 분의 2초. 그 사이 660m를 날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32km를 갑니다. 광속 99%로 달리는 뮤온의 시간이 늘어난 겁니다. 뮤온에겐 660m, 우리에겐 32km. 서로의 시간이 각자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베르네 특허국 사무실에서 아인슈타인이 생각했던 아득한 우주를 여기서 봅니다. 생일 축하해, 언니. 우리 또 한 살 먹었다. 나 많이 늙었지? 머리도 세고. 아, 바람이 참 좋다. 얼마 전에 새 집 짓고 시골로 내려왔어. 뒤에 보이나? 집 앞에 강도 흐르고 참 좋은데. 그래, 미역국은 먹었어? 오늘이 벌써 우리 52번째 생일이야. 언니랑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은데 다음 생일엔 꼭 함께 했으면 좋겠다. 각자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얘기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원히 우주를 떠도는 떠돌이라고 젊은 아인슈타인이 제게 말을 건넵니다.